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픈 경우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몸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관절염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과 함께 관절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중년 이후에는 이제 관절염도 많이 생기지만 또 관절염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질환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질환들이 이렇게 관절염과 함께 동반이 될까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만이고요. 네. 비만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령이 많은 분들이니까 비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그 질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만이 생기면은 당연히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체격 큰 분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체격 큰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예. 그 이외에도 여자분들 관절염이 있으면서 맞아요. 비만, 체중이 커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체중과 관련된 이제 그 관절염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나이가 먹게 되면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비만이라는 기준은 자기 그 체중을 키를 제곱을 한 수치로 나눠서 20에서 한 25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2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과체중,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안 드시는데도 이렇게 살이 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비만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체질이에요. 타고난 그 체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네.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좀 안 하게 되겠죠. 그거 이외에 또 대사량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몸 안에 그 지방층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체중이 늘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다 비만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만인 사람들은 관절염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겠죠. 네. 비만이 있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관절염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그 성인 질환 있지 않습니까? 당뇨나 뭐 이런 고혈압 같은 것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것도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찐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어머니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배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네. 자꾸 상체에 살이 붙고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손이 붓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정말 많이 드셔서 살찌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붓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약 먹어서 살이 찐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대부분 그런 원인은 약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우리 이제 몸 안에 소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금이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좀 붓고 그럴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음식 때문에 좀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약 중에서도 소듐이, 나트륨이라고 하죠. 네. 그것들이 나가는 게 좀 방해가 된다면 붓고 더 살이 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되시는 이유가 네, 그거군요. 네. 체중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인데요.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이 조절은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운동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가 체중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그 약물을 통해서 체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체중을 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요. 네. 비만도 문제지만 예. 이 이제 관절염이 뼈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골다공증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은 그럼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네. 근데 여자는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을 때는 특히 골다공증과 관련돼서 더 검사도 해야 되고 관리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에는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골다공증을 평소에 좀 관리를 많이 해주면 관절염까지도 이렇게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직접적인 그건 없지만 네. 서로 그 상호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관절염도 좀 더 심해질 거고 또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운동을 안 하면 또 골다공증이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수치가 많이 낮다면은 약물 치료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칼슘이나 비타민 D와 같은 그런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섭취를 네. 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네.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상관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 수치도 높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네. 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그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성인 40세 이후에는 보통 4명당 1명꼴로 발생이 고혈압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특히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 점점 늘어나는데 70대는 뭐 45%, 80대는 55%가 고혈압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네. 뭐 당연히 같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죠. 아, 노화로 인해서 이제 같이 예, 치료되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또 이렇게 관절염도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운동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돼요? 고혈압과 관련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뭔지 아시죠? 산소를 네. 필요로 하는 운동. 걷기 운동. 예, 뭐. 예, 적당히 땀이 나는 그런 운동들인데 보통 일주일에 한 3회 내지 5회 정도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꼭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30분 정도인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과격한 운동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나 아니면 물에서 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영양제 많이 네. 챙겨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방송이 됐던 신문이 됐던 건강 관절 영양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뼈와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콘드로이틴은 소분을 잡아주는 관절의 영양 분인데 글루코사민은 보통 조개 껍데기 같은 데서 나온다면은 콘드로이틴은 보통 상어 연골이나 우리 왜 녹색 홍합 같은 거에도 채취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관절염 자체를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비타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네.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영양 보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품들은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좀 관리 하고 방법, 싶으신 말씀. 예.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절염은 대부분 나이가 먹게 되면서 노화와 관련돼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다른 성인병이 있으면은 관절염도 악화가 되지만은 성인병도 악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성인병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성인병도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되고 예방도 되겠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해결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운동도 힘들고 아무것도 뭐 다른 못하잖아요. 것이 다 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통증은 병원을 방문하셔도 적절하게 네.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질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마리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 리포터로 수고하셨고요. 자.